뭔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세럼이어가지고 비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차원이 다르다고 맨날 말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바르면 입술 뭐 발랐냐는 질문을 무조건 받더라. 무엇보다 이게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안녕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올리브영 3월 세일을 맞이해가지고 올리브영 추천템을 가지고 올려다가 올리브영 추천템 좀 많이 지겹잖아요. 그래서 추천템이랑 비추천템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솔직한 리뷰를 할 거라 브랜드 분들에게는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럼 바로 올리브영 비추템 추천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추템은 아누아 PDRN 히알루론산 캡슐백 세럼입니다. 첫 번째 제품은 막 올리브영 랭킹에서도 1위를 하고 그랬던 아누아의 PDRN 세럼인데요. 요거는 요렇게 인공 눈물처럼 생긴 패키지도 있고 30ml짜리 병 패키지도 있어요. 제가 이 인공 눈물 패키지로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하고 나서 아무런 효과를 못 봐가지고 본품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형을 먼저 보여드리면 완전 주르륵 흐르는 토너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부담 없이 데일리로 바르기가 좋은 수분 세럼 느낌인데 또 마무리감은 아주 살짝 쫀쫀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제품을 비추천하냐면 이게 PDRN 세럼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발라봤던 PDRN 세럼 중에서 정말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보통 PDRN 세럼을 사용하면은 피부에서 광채가 되게 많이 나고 특히 다음날에 피부가 되게 쫀쫀 탱글해져 있는 게 눈에 잘 보이는데 이거는 사용했을 때 그냥 보통 수분 세럼을 사용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피부가 변하는 것도 없었고 피부가 쫀쫀 탱글해지는 것도 없었고 막 광채가 나는 것도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여기 안에 PDRN 함량이 100ppm이 들어가 있대요. 근데 제가 되게 잘 사용하는 메디큐브의 PDRN 앰플은 PDRN 함량이 1000ppm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PDRN이 좀 적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피부가 느끼는 PDRN의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성분에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사용하면서 뭐 히알루론산이 확 느껴져가지고 수분감이 꽉 채워진다? 이런 느낌 또한 못 받았어요. 그냥 되게 물 같은 수분 세럼인데 아무 효과가 없는 세럼? 그래서 얘는 PDRN 세럼이라고 보기에도 효과가 미미하고 또 수분 세럼이라고 보기에도 이 피부 속건조도 느껴지고 건조해가지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세럼이어가지고 비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 비추템은 체이싱 래빗 올어바웃 글로우 커버 크림입니다. 다음은 올리브영의 리뷰가 굉장히 많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시는 체이싱 래빗의 커버 크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구매하게 됐냐면 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 이거를 완전 극찬하고 뭐 파데나 컨실러, 비비 말고 이거 하나만 발라도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베이스 진심녀잖아요. 이게 너무 궁금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발라봤는데 맨 처음에 발릴 때는 이 글로우 커버 크림이라는 이름처럼 되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이게 파데도 아니고 비비도 아닌데 커버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 바르면은 피부가 진짜 매끈해 보이고 피부톤이 균일해져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와 이거 사람들이 극찬하는 이유가 있다. 나 완전 인생템 찾았다. 이거 대박이다 이랬는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지났나? 되게 매끈했던 그 피부 표현이 갑자기 엄청 텁텁하게 바뀐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 표현이 더 텁텁해지고 속건조가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이거는 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날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한동안 여드름이 진짜 안 났고 피부가 되게 좋았는데 이걸 바르고 난 다음날 스물스물 이 여드름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여드름이 한 8개 정도 생겼어. 그래서 지금도 피부가 계속 뒤집어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컨실러로 가리고 여드름 패치 붙이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글로우 커버 크림이지만 건성인 제가 사용하기에는 속건조도 많이 느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졌고 그리고 심지어 다음날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아예 손이 안 가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특히 건성분들이랑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비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에뛰드 워터드롭 필터 쿠션입니다. 또 이 아이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너무 별로다, 못 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쿠션이에요. 일단 저는 이 쿠션이 나오기 전에 에뛰드의 클라우드 필터 쿠션을 진짜 잘 썼거든요. 필터 쿠션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촉촉한 제품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완전 기대를 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쿠션을 바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은 건 거의 4, 5년 만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쿠션을 맨 처음에 피부에 발라줬을 때 수분감이 확 느껴지면서 촉촉한 광이 올라와서 좋았는데 조금 바르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피부에서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뜨지 하고 이 뜬 부분을 밀어 바르는 순간 베이스
베이스가 다 밀립니다. 퍼프를 밀면서 바르는 그 부분마다 진짜 다 밀려가지고 아예 피부 화장이 수습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쿠션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제 스킨케어 잘못인 줄 알고 스킨케어도 다시 바꿔보고 그 전에 바르는 선크림이 문제인가 하고 선크림도 바꿔 발라봤는데 여러 번 발라도 계속 다 뜨고 밀려. 그래서 제가 그때 요거는 진짜 못 쓰겠다라고 리뷰를 남겼었는데 댓글에 보니까 저처럼 요거 바르니까 뜨고 밀리고 이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이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바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섬세하게 바르는 스킬이 좀 필요한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쿠션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두드리면서 바르면은 다 떠버리는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비추천드립니다. 이 쿠션에서 나는 광은 참 예뻤는데 너무 저랑 안 맞는 쿠션이어가지고 아쉬웠어요. 다음 제품은 페리페라 무드글로이 틴트입니다. 다음은 완전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페리페라의 무드글로이 틴트를 비추템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완전 비추템까지는 아니고 살짝 비추템, 좀 애매템입니다. 왜냐면 이 페리페라 무드글로이 틴트는 기존의 페리페라 잉크무드 글로이 틴트에서 보습감이랑 광택감을 조금 더 개선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래서 바르자마자 보습감이 느껴지고 광택감이 차오르는 건 너무너무 좋았지만 이게 또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되게 중점적으로 개선을 했던 게 여러 번 발라도 맑은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아쉬웠어요. 이 무드글로이 틴트의 컬러 차트를 보시면 라이트한 컬러들이 있는데 그 라이트한 컬러들은 여러 번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살짝 쨍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컬러 차트를 보면은 라이트한 컬러 말고 좀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컬러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 번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컬러가 너무 딥해지고 탁해져요. 그래서 저는 그 컬러 차트에서 라이트한 컬러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사용하는 컬러는 정신차려 컬러랑 소놈수템 컬러거든요. 이 두 개는 컬러가 좀 맑고 예뻐가지고 최근에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을 하면서 느낀 단점이 또 있어요. 이게 요플레 현상이 너무 심합니다. 제가 최근에 발라봤던 촉촉 립들 중에서 가장 요플레 현상이 심해가지고 바르면 요플레 현상 일어나고 그거 지우면은 요플레 현상 또 생기고 지우면은 또 생기고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 요플레 현상을 없애려고 휴지나 손가락으로 막 문지르다 보니까 광까지 같이 사라지더라고요. 요거는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라이트한 컬러 위주로 한두 개 정도 구매하시는 건 괜찮지만 좀 많이 구매를 한다던가 어두운 컬러가 예뻐 보인다던가 하면은 저는 비추 드리고 싶습니다. 탱글한 광택감, 알찬 보습감, 예쁜 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촉촉 립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비추템은 리터니티 이어 테라피 지압 패치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귀에다가 붙여가지고 붓기를 빼는 이어 패치거든요. 이게 또 제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을 지배해가지고 요거를 딱 붙이니까 붓기가 빨리 빠져가지고 얼굴형이 막 갸름해졌다 이런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별 효과를 못 느꼈습니다. 제가 엄청 잘 붓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그래서 얼굴도 엄청 땡땡하고 다리도 완전 부어있고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붓기 빼는데 효과가 좋다는 곳에도 얘를 붙이고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좋다는 곳에도 막 붙여가지고 4-5개를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근데 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도 잘 못 느끼겠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도 못 느끼겠고 무엇보다 붓기가 빨리 빠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 원래 붓기 빠지는 그 속도대로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뭔가 잘못 사용했나 해가지고 자는 동안에도 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그대로 부어있었어. 근데 이 제품에 아주 약간 장점도 있는데 이게 지압 패치이긴 하지만 살짝 귀걸이처럼 보이게 해주는 큐빅이랑 크리스탈 같은 디자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붙였을 때 지압 패치를 붙인 거지만 귀걸이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커요. 이거 하나를 붙이면 이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붙이는 패션 귀걸이 같은 용도로 쓰기에도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붓기가 빨리 빠지는 지압 패치로 쓰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다른 효과를 못 봐가지고 요거는 비추천템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비추템 보여드리면서 안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제 리뷰 같은 거 잘 살펴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추천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추천템은 퍼셀 픽셀 바이옴 원액입니다. 제가 아까 아누아 PDRN 세럼 사용하면서 효과를 못 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퍼셀의 픽셀 바이옴 원액도 사용하면서 효과를 못 봤다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효과를 너무너무 잘 봐가지고 지금 몇 통째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쓰게 되었냐면 예전에 제 친구가 얘를 진짜 2-3통째 사용을 하고 있는데 피부 결이 너무 매끈해지고 트러블도 잘 안 나고 피부 안색도 맑아졌다. 이렇게 막 극찬을 해가지고 이 제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제품의 좋은 점은 막 바르기가 좋은 제품이라는 거. 왜냐면 얘는 정말 물토너 같은 제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기존에 하는 스킨케어 단계에 추가해줘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 유분이 하나도 없고 수분만 있는 느낌이
느낌이라 세럼을 바르기 전에 얘를 먼저 발라가지고 피부의 수분기를 열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제가 이 제품을 몇 통째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이거를 바르면 진정 효과가 되게 빨라져요. 만약에 기존에 하던 스킨케어 루틴의 진정 효과가 한 70 정도라고 하면은 거기에 얘를 추가해주면은 진정 효과가 한 90에서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피부가 좀 많이 뒤집혔을 때 아니면 진짜 이유도 모르는 여드름이 계속 올라올 때 얘를 사용하면은 피부가 빠르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꾸준하게 바르면은 피부가 진짜 탄탄해져가지고 막 특정한 외부 자극이 있지 않는 이상은 피부에 여드름이 난다거나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제품을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이유 모를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1, 2주 동안 꾸준히 발라가지고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좀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성, 복합성, 건성, 피부 타입 상관없이 모두가 막 바르기 좋은데 효과가 되게 괜찮아가지고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 B5 플러스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장벽 크림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밤인데요. 이거 올리브영 랭킹 보니까 계속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저는 이걸 사놓고 너무 꾸덕꾸덕하고 기름진 느낌이라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이 라로슈포제의 시카플라스트 밤 B5 플러스를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너무 좋아졌다고, 진짜 장벽 크림을 사용하니까 피부가 빨리 진정이 되었다고 하길래 저도 후다닥 집에 가가지고 그날부터 이걸 사용했어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이트 케어 크림으로 맨날 쓰고 있는 제품이고,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은 진짜 차원이 다르다고 맨날 말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템이에요. 이게 제형을 보시면 되게 꾸덕한데 막상 펴바르면은 살짝 수분감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잘 발리거든요. 다 바르고 나면은 피부 속에는 약간의 수분감이 있는데 겉에는 유분막으로 코팅이 된 느낌이 들어요. 이 겉에 있는 유분막 때문에 좀 기름지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걸 꼭 참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피부가 너무 좋아져 있습니다. 제가 장벽 크림 되게 여러 개 사용을 해봤는데 얘가 드라마틱하게 피부를 완전 바꿔주는 리얼 찐 장벽 크림이어가지고 이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이나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자꾸 이유도 없이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다만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건 이게 B5 플러스가 있고 B5가 있는데 B5는 지성분들이 사용하기 좋고 B5 플러스는 건성분들이 사용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리뷰도 보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장벽 크림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은 비디비치 블랙 퍼펙션 커버핏 쿠션입니다. 다음은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는 쿠션, 바르자마자 감탄을 했던 쿠션인데요. 저는 원래 이 비디비치의 누드 퍼펙션 제품을 되게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블랙 퍼펙션 제품이 진짜 좋다고 사람들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 태연님이 이 블랙 퍼펙션 쿠션을 샤라웃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못 참지 해가지고 바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이 쿠션을 바르면은 그 바른 피부가 즉각적으로 매끈해지고 쿠션 내용물도 피부에 짭짭 잘 붙고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두드려 발라도 너무 예쁘게 발리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피부 잡티 흔적 커버력이랑 피부 요철 커버력이 좋아가지고 이걸 바르면은 그냥 피부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쿠션 진짜 흔하지 않거든요. 막 발랐는데 너무 예쁘게 발리는 쿠션. 피부가 완전 갈아 끼워진 느낌이라 쿠션을 바르고 나서 계속 이렇게 거울을 보게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또 되게 얇게 발리는데 밀착력이 대박이라 지속력이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에 바르고 저녁까지 있는데도 피부가 맨 처음에 발랐던 그 상태 그대로고 속건조도 많이 안 느껴져요. 이게 세미매트한 쿠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파우더에 입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파우더리한 세미매트가 아니라 매끈한 세미매트여가지고 건성인 제가 사용했을 때도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좋았어요. 쿠션을 사용하고 너무 심하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주 사용할 만큼 진짜 역작, 이 쿠션은 꼭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 제품은 투쿨포스쿨 스웨이 립벨벳입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하고 나서 오늘 제 입술 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지 않았나요? 없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른 게 투쿨포스쿨 스웨이 립벨벳인데요. 제가 최근에 촉촉립을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벨벳립, 매트립을 추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런 벨벳립이나 매트립을 잘 안 바르고 촉촉립을 자주 바르는 이유가 제가 입술이 되게 건조하고 입술 주름도 되게 많고 거기다가 또 각질 부자여가지고 이거를 부각시키지 않는 촉촉립을 자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저의 입술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벨벳립이 바로 이 제품이에요. 투쿨포스쿨의 스웨이 립벨벳은 포슬포슬한 벨벳 제형이 아니라 약간의 보습감이 느껴지는 벨벳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를 때도 푸석푸석하게 발리는 게 아닌 되게 매끈하게 발리거든요. 근데 이 제형이 입술 위에 올라가면은 입술
주름도 메꿔주고 입술이 건조하지도 않고 각질 부각도 안 됩니다. 바르기만 하면 입술 관리를 되게 잘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되는 게 되게 좋았는데 무엇보다 이 제품은 입술 그라데이션 표현이 미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은 2호 너티핑크를 베이스로 바른 다음에 6호 레드웨이를 가운데에 바르는 조합인데요. 가운데에 포인트 컬러를 발라주면 마치 포토샵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넣은 것 마냥 입술이 너무 예쁘게 물듭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르면 입술 뭐 발랐냐는 질문을 무조건 받더라. 너무너무 완벽한 벨벳 립이어서 꼭 하나 들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이번에 보니까 3가지 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거 구매하려고 올리브영에 바로 들어갔는데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의 품절이어가지고 지금 제 거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천템은 로레알 엑스트라 오디너리 오일 체리우드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시는 향기템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잘 쓰던 헤어 오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헤어 향기의 킥은 마지막에 바르는 이 헤어 오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이 헤어 오일이 진짜 마지막에 바르는 제품이어가지고 향기가 제일 많이 나기도 하고 이 전에 발라준 샴푸나 트리트먼트의 향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헤어 오일이 향기가 진짜 좋고 머리카락에 착 붙어가지고 향기가 되게 오래 남아있습니다. 헤어 오일의 제형을 보시면 일단 굉장히 가벼운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양 조절을 잘 못해도 머리카락에 떡지지 않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 오일을 바르면 제가 손상모에다가 곱슬모여서 그런지 확실히 머릿결이 되게 찰랑찰랑거리고 윤기가 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되게 좋은 오일이었는데 무엇보다 이게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체리우드 향은 되게 묵직한 블랙체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여러 과일들 속에서 체리가 섞여있는 그런 푸르티한 향기가 나요. 되게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데 살짝의 고혹적인 향기까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향기예요. 청순한 것 같으면서도 성숙함이 공존하는 그런 향이랄까? 저는 이거 바르면은 다음날까지도 머리카락에 향기가 계속 붙어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향기템을 찾으셨던 분들이나 사용감이 가벼운 헤어오일 찾으셨던 분들이나 데일리로 막 바를 수 있는 헤어오일 찾으셨던 분들에게 진짜 추천드리는 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올리브영 3월 세일을 맞이해가지고 올리브영 비추천템, 추천템 모두 알려드렸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을까요?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올리브영 쇼핑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올리브영 추천템, 비추템을 말씀해주시면 저도 또 참고해가지고 올리브영 쇼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